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주식 계좌 열어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안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투자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은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들어간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것.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려운 걸 조금 더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2026년 5월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할 만한 섹터 3가지를 골라봤어요. 왜 하필 이 섹터냐는 이유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어디를 봐야 할지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딱 3가지 섹터입니다. 첫 번째, 방산안보 섹터. 두 번째, 전력에너지 인프라 섹터. 세 번째, 내수 소비 리오프닝 섹터. 이 3개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미국 관세 정책, 지정학적 긴장,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덜 맞고 어디가 더 올라가는지를 봐야 해요. 마치 비가 쏟아지는 날에 우산 장사를 찾는 것처럼요. 비가 와도 우산 파는 가게는 잘 되잖아요. 섹터 투자라는 게 바로 그 우산 가게를 찾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그냥 코스피 ETF 하나 사면 되지 않나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ETF는 같이 흔들려요. 반면은 특정 섹터는 시장이 빠져도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섹터 분석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섹터는 방산안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처음엔 방산주가 좀 불편했어요. 전쟁으로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중동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 대만 해협 긴장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줄이지 않아요. 오히려 늘리거든요.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목표를 상향했고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어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납기가 빠르고 품질도 검증됐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방산 수출 계약은 한번 맺으면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납품이 이루어져요. 마치 월세 계약 같은 거예요. 한번 계약하면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완성 무기 체계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탱크, 자주포, 전투기 같은 거요. 두 번째는 탄약 부품 같은 소모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에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쪽이 더 꾸준히 벌어요. 세 번째는 방산 IT, 사이버 보안, 드론 관련 기업들이에요. 현대전은 하이테크 전쟁이니까요. 방산주는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라 단기 급등락이 심해요. 오히려 수출 계약 체결, 실적 성장이라는 펀더멘털을 보고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한마디로 방산 섹터는 지금 글로벌 국방비 증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는 섹터예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보 매달 필요하시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달 섹터 분석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섹터 바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섹터는 전력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여러분 AI 얘기 많이 들으셨죠?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 AI들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기예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해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쓴다고 보면 돼요. 마치 동네 편의점 하나가 갑자기 대형 쇼핑몰로 바뀌는데 전기 용량은 그대로인 상황이에요. 당연히 전기 공급 인프라를 대폭 늘려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고 확장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바로 원자력이에요. 한동안 원전은 위험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외면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원전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원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 대형 원전을 작게 만들어서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마치 대형 발전소 대신 이동식 발전기를 여러 개 쓰는 것처럼요. AI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붙여서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논의되고 있어요. 이 섹터에서 주목할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변압기, 전력기기 기업들이에요. 전력망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거든요. 두 번째, 전선, 케이블 기업들이에요. 전력을 실어 나르는 혈관 같은 존재예요. 요 세 번째, 원전, SMR 관련 기업들이에요. 설계, 부품, 유지 보수 모두 해당돼요. 제가 직접 이 섹터를 들여다봤을 때 놀랐던 게 있어요. 변압기 납기가 몇 년씩 밀려 있다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생겨요. 제값 받고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전력 에너지 인프라 섹터는 AI 시대의 진짜 수혜자예요. AI 주식은 비싸서 못 사겠다 싶을 때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보시면 돼요. AI가 성장할수록 같이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세 번째 섹터는 내수 소비 리오프닝입니다.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앞에 두 섹터가 글로벌 트렌드 기반이라면 이건 한국 국내 상황에 집중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2025년 말부터 한국 정치 상황이 많이 불안정했잖아요. 계엄령 사태, 탄핵 정국, 조기 대선까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뭐가 일어나냐고요? 소비 심리가 살아나요. 꽁꽁 얼어있던 지갑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는 것처럼요.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걸 경제학에서 보복 소비라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여행, 외식, 공연 수요가 폭발했던 거 기억하시죠?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이 섹터에서 주목할 분야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외식, 유통, 소비자예요.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여행, 항공, 레저예요.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건설, 부동산 관련 소비예요. 정치 안정 이후 부동산 정책 기대감도 소비에 영향을 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수 소비 섹터는 글로벌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요. 미국 관세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타격받을 때 내수 기업들은 그 영향을 덜 받아요. 지금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한 시기에 수출 의존도가 낮은 내수주가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수 소비, 리오프닝 섹터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 플러스 억눌린 소비 회복이라는 두 가지 동력을 동시에 가진 섹터예요. 자, 이제 세 섹터를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산 안보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전력 에너지 인프라는 AI 시대의 구조적 수혜로, 내수 소비 리오프닝은 단기 회복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방산은 5년 이상 바라보고 담는 거고, 전력 인프라는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내수 소비는 올해 하반기 안에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세 섹터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방산주는 지정학적 이벤트에 따라 급등락이 있을 수 있고, 전력 인프라는 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 있어요. 내수 소비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섹터들을 공부하세요예요.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고 뉴스와 실적을 계속 트래킹하세요. 좋은 주식은 내가 알고 있을 때 사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마트 할인 행사를 미리 알고 있어야 좋은 걸 살 수 있는 것처럼요. 모르면 지나치고 알면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026년 5월 주목할 섹터 세 가지. 첫 번째, 방산 안보. 글로벌 국방비 증가와 한국 방산 수출 성장이 맞물리는 구조예요. 두 번째, 전력, 에너지 인프라. AI 시대의 진짜 수혜자. 전기 없이는 AI도 없어요. 세 번째, 내수 소비, 리오프닝. 정치 불확실성 해소 이후 억눌린 소비가 살아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섹터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관심 가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나는 방산이 더 좋다. 전력 인프라가 더 매력적이다.
사실 다 별로다도 좋아요. 솔직한 생각이 다음 영상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